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돈은 인격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돈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을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철학은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즉 돈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돈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결국 돈이 당신 곁에 머무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돈의 성격과 행동 원리를 보시면 돈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작은 돈을 무시하면 큰 돈도 떠나며 돈은 또한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잣돈의 심리적, 경제적 의미이기도 하고요.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성적인 존재이고 감정 폭발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존중과 품위를 알아보는 존재로서 돈을 존중하고 올바른 가치에 쓰며 돈의 품위를 지키는 태도가 돈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평생 함께 성장할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돈의 증식 원리는 아시다시피 복리인데 만약 돈이 스스로 늘리려는 인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그 욕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적 언어가 바로 복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리는 돈이 가진 자기 증식의 본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형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를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리인 복리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시간을 먹고 자라는 마법이 바로 복리입니다. 시간이 만든 기하급수적 성장의 수학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리란 원금과 이자 전체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즉, 이자가 이자를 낳는 순환하는 성장의 시스템, 선순환 성장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리는 일정하지만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됩니다. 복리의 위력을 예로 들면 1,000만 원을 연 6%의 이자로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단리의 경우는 1,300만 원이지만 복리의 경우는 1,338만 원으로 둘 사이의 차이는 38만 원입니다. 5년만 해도 38만 원 차이인데 이게 20년이면 이자액만 1,1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복리는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학적 불가사의로 시간과 신뢰와 지속성의 힘을 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과 인내의 힘을 믿는 수학적 철학이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와 시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느리지만 초기에는 3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1,110만 원 이상의 폭풍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이 복리의 적이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위험한 투기에 빠지게 된다. 복리의 연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시간, 기다릴수록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꾸준한 소득의 투입, 눈덩이에 계속해서 눈을 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리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고 돈이 가진 스스로 증식하는 본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복리를 통해서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의 진정한 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크고 불규칙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중요한가? 앞서 설명드렸던 꾸준한 소득의 투입,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현금 흐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리 엔진의 연료라고 할 수 있겠죠.
복리라는 이 원리가 자산을 증식시키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하면 그 엔진을 멈추지 않고 돌리는 연료, 기름이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월급과 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의 큰 돈보다 매일 꾸준히 흘러드는 작은 돈이 부의 성을 단단히 쌓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매일 10mm씩 내리는 비는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지속 가능한 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폭우 500mm 뒤의 가뭄처럼 불규칙한 큰 수입은 겉으로는 많고 총합으로는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뿌리를 썩게 만드는 위험한 흐름입니다. 총량이 같을지라도 꾸준한 흐름, 매일 10mm씩 내리는 비가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것이죠. 현금 흐름이 주는 통제력이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꾸준히 버는 사람과 1년에 1억을 벌고 다음에 영원인 사람은 전자가 연봉 4천만 원을 꾸준히 버는 사람이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수입은 계획과 저축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과 심리적인 평온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 중단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을 재정적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자산가라도 유동성이 막히면 파산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은 인간에게는 혈액순환과 같고 앞서 엔진과 연료의 비율을 보면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진정한 부자는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따라서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 방향성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돈의 중력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쌓이면 그 돈은 스스로 또 다른 돈을 끌어당깁니다. 모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흐르는 곳을 좋아하고 모인 곳으로 더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중력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돈을 부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중심입니다. 돈은 중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며 이는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돈의 중력은 부의 물리법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돈의 인격성, 복리의 증식력,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의 자연 법칙, 즉 돈의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마치 질량이 있는 행성처럼 스스로를 향해 다른 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의 질량과 중력의 세기를 보시면 블랙홀처럼 돈의 양,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돈을 끌어당기는 힘, 중력도 강해집니다. 소액의 자산은 중력이 약해 흩어지기가 쉽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 자체가 돈의 블랙홀이 되어서 다른 돈을 흡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왜 종잣돈 1억이 가장 힘든가를 보시면 부의 초기 단계에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없는 상태이죠. 말 그대로 돈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노동력과 절제만으로 자산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1억 원 같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돈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끌어당기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노동과 중력의 이중 엔진이 작동하게 되면 성장 속도는 가속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법칙은 돈이 불어나는 패턴인데 자산은 1, 2, 3처럼 선형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처럼 배수의 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돈의 중력은 복리의 실제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첫 1,000만 원을 벌 때 노력이 100만큼 들었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돈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노동과 중력의 이중 엔진이 작용하기 때문에 노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 번째 1,000만 원은 노력도 80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소요 시간도 10개월, 9개월, 7개월, 5개월로 단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질량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1단계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할 임계 질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일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고 돈의 물리 법칙을 깨우는 점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돈은 노동이 아닌 중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중력의 적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입니다. 중력의 축적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투기와 과속을 통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균형을 모두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는 속도를 내는 자가 아니라 중력을 모으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가? 역설적이죠. 조급함은 부의 적이기 때문이고 인내는 복리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마음을 버리는 것으로 조급함이 복리의 힘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편을 적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조급함의 근원은 비교심과 과시욕, 최근에 유행하는 포모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투기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투기는 확률이 낮고 리스크는 치명적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것이죠. 부자는 농부처럼 행동합니다. 씨앗을 심고 시간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과정과 인내 자체가 자산을 키우게 됩니다. 조급함은 무리한 빚, 레버리지를 부추기게 되는데 상승기에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하락기에는 폭망하는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꾸준함, 절제, 장기 시야를 통해서 돈의 중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 조급함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수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빚은 조급함의 도구가 될 수도 복리의 가속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빚은 악이 아니라 잘 쓰면 부의 가속기로 모든 빚이 나쁜 게 아니라 빚은 자산을 키우는 도구인지 소득을 갉아먹는 부담인지에 따라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나쁜 부채는 소비 목적으로 수익이 없고 이자만 누적되는 것으로 자동차 할부나 명품 카드값, 무이자 대출, 생활비 대출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 소득을 저당 잡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좋은 부채는 투자 목적으로 자산과 소득을 창출합니다. 임대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나 수익성 높은 사업 대출이 이것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빚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자기 자본의 한계를 넘어 복리 속도를 높이는 반면에 단점은 좋은 부채도 순식간에 파괴적 부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 사용하지 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다음에 투자 ROE가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이 3원칙이 필요합니다. 금융 지식의 핵심이라는 것은 빚을 다루는 능력인데 부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빚의 질을 구분하고 레버리지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지능이 있을 때 비로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금융 문맹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문맹은 현대사회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모르는 생존 문맹과 같습니다. 금융 지식은 사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금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집니다. 금융무지는 돈을 눈에 보이지 않게 녹이는 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언에 의존하거나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서
하는 투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실, 책임 회피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유튜브나 라디오의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 매일 꾸준히 30분이나 1시간씩 들어갈 수 있다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 금융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부끄러움보다 호기심과 학습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필수 생존 기술로서 금융 문맹의 탈출이 곧 진짜 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스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리스크에 관련돼서 워렌 버핏이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리스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리스크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렌 버핏은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리스크를 손실이 아니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로 본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크의 역설을 보시면 공포 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폭락기, 모두가 두려워할 때 자산 가격은 급락하지만 이 가격 자체에 이미 공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스크가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낙관이 최고조일 때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은 고평가되어 있고 이에 동반하여 변동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공격보다 보수적인 자세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겠습니다. 리스크의 본질은 손실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이 변동성의 범위를 얼마나 이해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투자는 감당 가능한 리스크만 감수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철학은 앞서 쭉 말씀드린 것의 종합인데 돈을 인격체처럼 존중하고 복리의 시간과 중력, 꾸준함을 믿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리전이 아닌 철학으로 다스리는 이가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로 시장의 리스크를 부의 씨앗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포의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부자의 심리 구조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돈의 심리학에서도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